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중앙일보를 보면서 뭔가 이제 좀 논조가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거기에 게재하는 사람들이 그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이것도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앙일보 사설 정도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파헤쳐보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이상하게 느낌에 뭐랄까 언뜻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사설을 이제 중앙일보의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사설을 보면서 이제 중앙일보가 지금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미 반국가 세력의 비례대표 1번 철회대학 40총선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용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 이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들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야권 이성 정당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사회는 그제 오디션을 통해 전지의 정영희 씨를 여성 비례대표 자체후보 1, 2위로 선출했다. 전 후보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을 예약했다. 정 후보도 비교적 앞순위의 17번을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비례 1번을 예약했다. 17번을 받게 됐다. 전 후보는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권은 전쟁 연습의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의 길을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한다. 2002년 8월입니다. 고 주장하는 등 한미훈련을 반대하죠. 유엔사 해체 시위를 벌여온 좌파활동가 출신이다. 그가 몸담았던 결의 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출신 조성우 씨가 이사장인 곳이다. 정 후보는 지난해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후 민주당 내에선 두 여성 후배의 이력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민주당은 뒤늦게 시민사회목 후보들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로 뽑는 각 당의 얼굴이다. 특히 일본은 가장 상징적 존재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을 당로로 내걸 게 아니라면 비례대표 1번을 철회하고 해당 세력에 가감히 전련해야 한다. 지난주 당선권이 20번 안에 배치될 진보당 후보 3명이 결정됐는데 모두 한총련이나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였다. 그중 전정덕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 사면운동을 이끌었다. 이쯤 되면 친명행제를 넘어 종북행제라는 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국가 존립을 위해서 끼칠 수도 있는 인물들에게 국가 존립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인물들에게 국회 프리패스를 주는 격이다. 걱정되는 문제죠. 그런가 하면은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외치는 조국혁신당의 핵심 인물들이 피고이거나 전과자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 무면허 전과 사범이다. 국회를 사실상 도피처로 삼으려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그런데도 비례정당 지지율 15%를 받는 현상은 한국 정치의 성찰을 요구한다. 4년 전 이성정당은 문제적 인사들의 제도권 진입을 창구했다. 그들의 가짜뉴스 선동은 갈등과 대결을 부추겼다. 이번엔 반미를 해치고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국회를 세력 확장과 방탄의 무대로 삼으려 한다. 기형적 제도 유지를 강행하고 좌파 세력과 손잡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는 게 유권자에 대한 기본 도리다. 이렇게 썼는데요. 뭐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종북좌파로 기재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뭐 살라고 혼자 그러는 모양인데, 여하튼 어떤 정치적인 경향을 갖고 있든 간에 제 욕심에는 어떻게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과연 조국 신당, 혁신당입니까? 얼마나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인가. 또 이제 한번 다시 고려해 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이제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 어린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저 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보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끝나는 거죠. 거의 뭐 종교의 자유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토록 그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라든가 이제 투표로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의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치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다 맞다는 얘기인데, 그쪽이 더 낫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 그걸 역지사지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가 보장되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그게 이제 방향은 분명하게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률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죠. 정치 행태라든가 상권 분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미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드 배치라든가, 전부 다 이제 국정 운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고도 살아남아 있고 국회로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간첩행위하고 법원에서 재판 받다가도 보석으로 풀려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북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고 살아남나요? 살아남지 못하잖아. 그럼 체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체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반대를 한다. 오기인지 억지인지 무지한 건지 그건 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받은 특혜를 다 버려야지. 그 거절을 해야지. 사회활동하고 시민활동 한다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전부 받잖아. 국민들이 세금, 진짜 뭐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생들 하고 빚이 많고, 그런데도 세금은 다 국가에서 걷거든. 그 거둔 세금으로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반국가 활동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반국가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세비를 다 주잖아. 그래, 그런 혜택은 전부 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보니까 뭐 돈도 많이들 있대. 강남에 집도 사고, 자녀들은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일본에도 집도 사놓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왜 대한민국 반대를 하냐 이거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들을 갖고 살았던 간에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헌법적으로 보장된, 그리고 186개인가 7개인가 특혜가 보장된 그런 자리로 간다는, 그 특혜가 보장된다는 것은 반대로 국민들이 그만큼 애써서 그 특혜를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보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전체적인 5천만 명 이상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건지 나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22대 국회는 만약에 어떤 행태로든지 또 어떤 당을 통해서든지
기존의 활동을 어떻게 했든 간에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대략 들어갈 사람들이 다 짜여져 있네. 짜여져 있는데 그런 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충성하십시오.